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이혼 관련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이혼하자라며 주장하는 경우까지 있죠. 이러다 보니 외도는 이혼이다라는 말이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버리는데요.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이혼, 상처만 남기는 이혼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상처부터 치료하고 하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혼으로 직행하는 것보다 분거라는 과정을 통해 이혼 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간접 경험해보고 이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가는 사람처럼 앞뒤 좌우 위아래 살피지도 않고 이혼이란 키워드에 사로잡힙니다. 이에 호랑이 피하다가 사자 만나는 꼴이 되죠. 이혼 후 삶이 더 행복하고 나아져야 하는데요. 결과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혼을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 후 삶은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다만 꼴보기 싫은 배우자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점만 있을 뿐 삶의 질은 외도 직면 후나 이혼 후나 별반 차이가 없죠. 인간이란 존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적이든 관계적이든 정서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있다고 해도 정서적 만족이 없으면 삶은 불행해지고 사람의 모습 역시 처량해지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첫째, 반복적인 외도 행위를 하는 경우. 둘째, 외도와 함께 가정폭력이나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셋째, 외도 발각 후에도 진정한 변화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된 이혼, 성장하는 이혼, 성숙한 이혼을 해야 하죠.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바닥에 박힌 유리조각을 뽑지 않고 손바닥을 봉합하지 않듯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한다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이혼하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이혼도 되지 않지만 이혼 후 삶은 더 피폐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분거를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준비된 이혼을 위한 자기개발이나 자격증 따기 또는 경력 단절에 따른 사회생활 적응 등의 시간을 사용하며 준비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에도 삶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막상 닥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 고문으로 이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부부도 있는데요. 이는 더 큰 화와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후 부모의 삶이 불행하면 이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생활과 부부생활에 대한 부정적 롤모델을 제공합니다. 이에 자녀들의 결혼과 결혼관의 부정적 인식을 제공하죠. 외도와 직면하셨나요? 이혼을 하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는가? 나는 이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